있는데 곧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연락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꽉 차니까 차도 50석을 만들어 놨는데 조금 그래도 덜 차네요. 그리고 오늘 화 1, 2팀 외에 여타 팀에서 지금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뭐 김영선님이나 몇몇 분들 나오시는 분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이 강좌를 할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진동 또는 전원을 꺼주세요. 이 한참 강의를 하는데 휴대폰이 들어가면은 대구문화재 지킴이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여기는 뭐 항상 휴대폰 가지고 문화재 답사라든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영 선생님 수고를 저렇게 하시는데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저렇게 수고를 하시네요. 또 밴드에 올리고 갈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 강의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지의 회원들을 위해서 아마 한두 번 강의를 하신 분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도 계실 건데 작년에는 한 2년 동안은 오셨는데 장상문 박사님이십니다. 대구 보건대학 부총장까지 되시고 나이 때문에 교수 역할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산업연구소장을 맡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현역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장상문 박사님입니다. 제가 울진에 근무할 때 졸업시킨 제자라고 봐야죠. 근데 울진 농고가 이제 그때는 있었어요. 울진 농업고등학교. 그게 지금은 울진 고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진 종고로 바뀌었다가 그냥 울진 고등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울진에서 마지막 해에 제가 고3 담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농업고등학교니까 농과 선생님들이 농과, 임과, 축산과 그렇게 있었거든요. 농과 담임 선생님이 담임을 하시는 게 맞는데 저는 농림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과목 아닙니까? 사회과 선생님 농업과 담임을 맡았어요. 하락하니까 해야지 뭐 어쩌니까. 근데 사실 일주일에 수업은 1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3 담임은 수업 1시간 하면서 애들 진학 지도를 한다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인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이제 국영수,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이제 안배를 해가지고 담임을 배정하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당연히 담임을 할 수가 있는데 농업계통학교에서는 저 같은 사람 담임 잘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담임이 됐어요. 근데 그해 운이 좋아가지고 그 전해까지 4년제 대학에 울진이라는 골짜기에서 4년제 대학에 하나이면 둘을 보냈어요. 하나이면 둘. 이런 실정이었는데 그럼 저는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국영수 과목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까? 대학 보내는 데는. 그런데 제가 잘하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없는데 학생들이 장상문 학생을 비롯해가지고 학생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경북대학에 3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국에 4년제 대학에 7명인가 그 농과가 제일 우수한 학생들이 모였거든요. 농림축 이런 3과가 있는데 임과 축산과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4년제 대학에 가는 자료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맡았던 농과 학생들 중에 4년제만 한 7, 8명 정도 경북대학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어떻게 연락이 잘 안 되거든요. 제자들 졸업하고 나면은
선생이라는 사람은 딴 학교로 떠나버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자기 살 길 찾아서 전국 흩어지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인연이 닿아서 저하고는 좀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전화해가지고 강의 1시간 해달라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이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커피 산업 로컬 크리에이터 인재 양성.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장성훈 박사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당면한 심각한 문제, 이걸 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데 지역 균형 발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 이 명제 속에 한 분야다. 이래 생각하시고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강사님 소개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제 은사님, 고등학교니까 아마 16, 17, 18 그때 그때는 대구에서 울진에서 대구 나는 동해안 비포장도로입니다. 7시간 걸렸습니다. 그때 이종훈 선생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75년에 3월에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을 하시고 저는 뭐 대구로 오고 선생님도 아마 대구로 아마 전출되시고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드리면서 바로 드리자면은 일단 저 소개를 먼저 좀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를 좀 말로만 들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작년 2월에 우리 교수님들은 65세가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5, 6년생입니다. 그래서 22년 2월 28일 정리를 하고 지금은 연구소장을 하고 있는데 제 부모님은 울진 읍내에서 또 8km 떨어진 올짜기에 농사 일을 하시는 부분 지금 대구 와서 저희 집 가까이에 모시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제가 19살 때 경북대학교로 이제 입학을 시켜주시고 제가 들어왔는데 하여튼 경북대학교 그때 3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왔는데 180명 졸업 중에 대학은 충남대학 1명 갔고 또 다른 대학에 한두 명 정도 간 그 정도였습니다. 그때 경북대학교는 빅4였습니다. 요즘은 진짜 참 경북대학교 위상은 추락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서울대 연고대 다음으로 경북대학이 넘버4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막 서울대 못 가면은 그리고 집이 시골이면은 사립대학은 못 갔습니다. 그때 등록금이 제 기억으로는 한 4, 50만 원 사립대학을 냈는데 제가 경북대학 입학할 때 5만 원 정도 갔거든요. 예, 사범대학은 뭐 한 1, 2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을 해서 농화학과가 이제 식품과 발효와 그 다음에 음식 가공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그 다음 토양오염 뭐 이런 걸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 백세주 창업주가 우리 일회 선배님이십니다. 백세주 국순당 창업주가 우리 경북대학 농학과 대선배님이시고 동문회 할 때마다 백세주 막 50박스씩 100박스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지금은 그 아들 딸들이 다 지금 경영을 하시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바로 현재 지도교수님을 뵙게 됐고 이 지도교수님은 경북 고등학교 출신인데 경북대학교 아마 그때 맹고 경북대학 이과를 나오신 선배님이시다. 지도교수인데 입학수석 졸업수석 일본 문부성장학금으로 일본 규슈 기타 교수에 있는 구주 대학에 문부성장학금 유학하신 진짜 스마트하신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대학원을 마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막상 또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대학교에 좀 시간을 하다가 어느 날 또 식품회사도 또 근무하고 하다가 대구보건대학교에
인연이 돼서 거기 바로 9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과장을 하다가 또 제가 바로 그 총장님, 이사장님이 바로 산하경적 일을 제가 좀 잘할 것 같던가 봐요. 그래 그 일을 20년 했습니다. 하고 부총장까지 하고 2월 28일 정년 작년 2월에 했는데 뭐 연금 나오고 뭐 할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뭐 그냥 가족하고 살면 되는데 이제 총장님께서 우리 총장님 남성희 총장 다 아시죠? 총장님께서 학교 일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 산업연구소 모든 우리는 뭐 경북대학교든 산재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정부의 재정 지원을 못 받으면 요즘 경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해주려면은 교육부, 산자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일을 20년 하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은 하고 연구소장은 그냥 특임 교수의 신분으로 연금 나오니까 월급은 조금만 받고 그래서 어떤 때는 부총장 할 때부터 더 바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는 지금 방금 우리 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나옵니다만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지방의 소멸 큰일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탄소 중립도 나오고 환경오염 나오는 거는 일개 대학의 문제도 아니고 일개 국가의 문제도 아니고 대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거는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될 큰 과제지만 이 지방 소멸과 인구 문제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이 우동기 전 총장님이세요. 대구지교육회는. 그 산하에 지금 가덕대 총장 하시다가 영남대 총장, 대구시 교육감 가덕대 총장 하시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바로 위원장으로 지금 가시고 어쩌면은 지금 정부는 대구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문대학의 직업교육발전특위에 제가 위원으로 위촉받아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토론과 회의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금년 3월부터는 교육부에서 지금 이주호 장관도 대부분이잖아요.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이분이 지금 파격적인 교육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9일 수요일에도 교육부에서 19일 세종시 가서 우리가 부총리님하고 제가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교육을 어떻게 개혁하면 좋겠느냐를 우리가 자문해주는 자문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한 30-4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재밌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것만 해도 큰일인데 지방의 인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업할 때 대구에 정규직 있어도 대구에 근무 안 하려고 아르바이트라도 수도권으로 가요. 그래서 대구가 지금 큰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이 겹쳐가지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70년대 출생아 수입니다. 출산율 22년에 0.78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2010년에 1.30, 2012년, 15년, 그 다음에 한 17년, 20년 이후에 급격하게 지난 한 3, 4년 동안에 출산율이 1 밑으로 내려갔다는 말은 1이라도 인구를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부부 둘이서 자녀를 둘 낳아야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1도 미치질 않으니까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0.78입니다. 2015년에 1.24가 0.78이란 말은 2015년 이후에 지난 7, 8년 동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65세가 지나니까 이제 고령층이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제가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고령화는 아마 지금 초고령 사회 입구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이와 같이 전 세계는 17.6의 비율이거든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지난 5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하고 2060년 되면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학회 출산율이 OECD 주요 국가를 봐서라도 우리가 꼴찌라도 엄청난 꼴찌다. 일본도 1.33, 최근에 보면은 보도에 일본도 전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50년 되면 이와 같은 인구 변화가 일어난다 하거든요. 대구 광역시 인구만큼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울, 대구, 경남, 경북, 주로 영남에서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가 2020년 이전에는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비수도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년 이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만큼 젊은 청년들이 서울, 인천, 경기로 몰려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왜 이동이 되느냐? 요건 뭐예요? 직업 때문에. 해마다 3, 4월 되면은 대구, 경북의 20세에서 30세 젊은이들이 매일 30명씩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증을 옵니다. 그래서 대구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고 아파트 일에 지어서 미분양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여기서 출발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빨간색이 많을수록 인구 소멸적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위험적인. 여기 보면은 2000년에는 빨간색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10년 사이에 바뀌고 2020년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작년 3월에 데이터거든요. 이와 같이 빨간색이 많아요. 수도권 일부 위에 이외에는 전부 지방 소멸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게 이론이 전적으로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기를 놓지 않겠냐. 불확실 때문에 그렇다. 불확실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 주택에 대한 불확실이라는 겁니다. 내 대학 나와도 일자리 없다. 집 살려면은 큰일이다. 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지난 정부에서 폭등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정유세 때문에 죽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들, 딸한테 잘못 정리하면은 50% 정유세 묻습니다. 그러니까 탈세하라는 게 아니고 절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그 다음 가치관이 변합니다. 전에는 당연히 뭐 저도 그렇고 저 집사람이 아기를 둘을 다 키웠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당연히 출산하면은 우리 어머님들이 그냥 자기 키우는 의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젊은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자녀에 대한 육아를 책임져? 그래서 당연하게 젊은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비출산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방 소멸이 일어나는데 현재 지방의 현실이 앞으로 20,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현실이다. 이거 처리 안 하면은 진짜 큰일이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저출산 현상을 지난 정부 김대중 정부 2000년 새천년 민주당이었잖아요. 1999년에 아마 집권을 하신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부터 지난 15년 동안에 국비를 280조를 투입했습니다. 근데 1.3, 1.5, 1.7인 출산율이 0.78대 되었습니다. 280조 투입은 잘못했다는 거죠. 약발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고용, 주거, 교육, 인프라 이런 것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에
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12%밖에 안 돼요. 서울, 인천, 경기가. 대한민국 인구의 52%가 거기 살아요. 그러니까 20평 아파트도 20억, 30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수도권 가서 어떻게 집을 사겠냐. 그러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안 해요. 근본적인 출발이 여기에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저는 균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지방의 청년은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은 집과 힘들어서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작이 되고요. 그래서 인구 정책은 당연히 막 복지, 육아 물론 그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육도 뭐 필요하지만 경제 이슈로 가야 된다. 경제. 예를 들어서 의성군의 경제도 있어야 되고 군위군의 경제, 안동군, 안동시의 경제, 독자적인 경제. 그 경제를 저는 여기에 이렇게 봤거든요. 순환경제와 자석경제. 거기서 전략산업, 첨단산업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월군을 갔습니다. 거기는 조그만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세경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간호학과에는 처음 봅니다. 영월군에 젊은이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전문대학이 운영이 되겠어요? 수도권에서 그냥 간호학과 좀 오고 뭐 일단 보건기회를 있는데도 오고 많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군산을 제가 지난 2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군장대학교 10년 전에는 2,0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지금 600명도 미달입니다. 군산에 젊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위기가 그렇게 왔고, 그래서 저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분업 구조를 하자. 대구광역시는 도시형 산업을 하고 의성군에는 의성군에 맞는 산업을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산업에 맞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창업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 그래야 바지의 장소나 이렇게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년 2월 1일 이주호 장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그냥 연구재단을 통해서 바로 대학으로 나눠줬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선정되는 그렇게 줬는데 이제는 광역지자체가 다 줍니다. 25년부터는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바로 라이저 사업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는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정부 국비로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은 모든 예산은 대구광역시로 주겠다. 대구광역시에서 너희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해라. 진작 이래 있어야 되죠. 진작 이래 있어야 되죠. 한 10년 전부터. 대구의 시범지역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을 로컬 크리에이터. 로컬은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크리에이터라는 창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를 정해놨습니다. 지방시대. 이건 아마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아마 이미 해서 대통령에 보고돼서 확정되는 사안이고요. 그 국정목표 6번에 보면 지방시대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속 23 여기에 보면은 120번에 지방 소멸 방지 균형 발전 추진계획 강화가 있습니다. 119번은 창조 역량 강화 중림 중기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119번 과제에 집중적으로 여기 보면은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걸 양성하겠다는 것에 여기 있습니다. 지역의 대학 내 로컬 크리에이터, 그 지역의 그 새로운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인재를 그 지역에서 양성해서 그 지역에 정주하게 해라. 이런 국정과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지역 가치. 예를 들어서 아이템 예시를 제가 전해봤습니다. 이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역 로컬 브랜드와 판매점을 연결해서 구축 아이템을 구축하는. 그 다음 로컬 푸드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기능성 음료, 그 다음에 기능성 빵, 그 다음에 지역 특화 브랜드를 하는 카페, 이걸 로컬 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그 지역을 살리는 서비스업이지만 젊은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다. 특히 또 제가 전공이 식품가공이 되다 보니까 아주 여기에 대해서 스토리가 앞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역 기반 제조, 이것이 또 제조업으로 키워질 수도 있고요. 사업이 크기면은. 그 다음에 특화 관광. 예를 들어서 영월 같은 게 대부분 아마 관광의 수요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803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영월군은 단종이라든가 영월 가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영월군을. 그래서 그거는 아마 관광하고 지역 특산물을 묶으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점 브랜드 아이템. 고택을 중심으로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 다음 요즘 IT 디지털이 아주 난리니까 여기서 정강현실 AR 관광 프로그램을 해서 유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자연 친화 활동, 팜 인프라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지금 농식품부의 법이 그 상정되고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데 농촌 그 농장 스마트팜, 그 체류형 기능성 자연 친화 팜을 앞으로 지정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들을 주로 로컬 크리에이터 인재들이 다루는 그런 분야가 되겠다. 자, 커피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커피는 제가 식품을 전공하다 보니까 제가 보건대학 학과장을 할 때 2003년에 전국에 최초로 커피 학과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박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스타벅스도 미국 시애틀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미국 시애틀은 캐나다 밴쿠버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이라는 도시는 미국 중에서 가장 외진 곳, 미국 서부의 북부의 제일 구석에 있는 자동차로 밴쿠버까지, 캐나다 밴쿠버까지 3시간이면 가거든요. 거기에 우리 치기공 회사가 아주 임플란트 회사가 크게 있어서 우리 치기공과 학생들 거기 매년 10명씩 거기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7월에도 여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여기 이분이 스타벅스 창업주 세 분. 근데 그 이후에 하워드 슐처가 다시 이걸 인수해서 지금의 오너는 다릅니다만은 이 가게가 바로 시애틀에 있는 조그만 1호점입니다. 여기 가면은 시애틀 오는 관광객은 전부 다 스타벅스 1호점에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도 출장 갈 때마다 스타벅스 1호점을 꼭 들리갑니다. 이번에 작년에 갔더니만 그 전에 갔을 때는 그 안에 커피 음료를 판매를 했습니다. 뭐 라떼가 되든지 에스프레소가 되든지 뭐 아메리카노를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안 팔더라고요. 워낙 관광객들이 밀리니까 뭐 용품이 뭐 이런 것만 팔고 콩 팔고 볶음콩 원두 팔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도 처음에 창업할 때는 미국의 가장 외진 곳에 이 세 분이 영어 교사고 뭐 그렇습니다. 야, 우리 커피 회사 하나 창업하자 이래가지고 만드는 회사가 오늘날 스타벅스입니다. 네. 근데 전 세계에 스타벅스의 매장은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22년 3월 기준 경우에 34,000개. 미국 전체 매장 수는 45%는 미국에 있고 나머지 55%는 해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유난히도 많습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이 제일 많은 데가 역시 미국이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캐나다. 한국이 이 조그만 나라에 네 번째 많답니다. 스타벅스 매장.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로얄티가 있거든요. 우리가 스타벅스 가서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은 그게 로얄티가 있습니다. 그 판매에 따라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신세계가 가지고 있거든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년 스타벅스 본사가 지금도 시애틀에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로얄티로 미국에 본사에 지불하는 금액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수출에 가고 남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 같은 값이면 스타벅스 가지 마시고요. 대구 토종 브랜드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커피를 먹어줘야 됩니다.
커피 회사입니다. 여기 안명규 사장님은 내가 너무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커피 명가입니다. 90년에 이분은 중국에서 커피 명가 1호점을 창업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커피 전문점이 다방입니다. 다방입니다. 다방. 근데 이 안명규 사장님은 제보다 한 5, 6년 나이가 조금 어린데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이분은 대학 안 갔습니다. 19살 때 대학 떨어지고 18살 대학 떨어지고 재수한다고 서울 갔다가 대학 안 가고 커피 배워가지고 창업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경산시 여기에 본사를 이전하고 콩 볶는 스마트 팩토리 로스팅 공장을 세우고 여기 카페가 여기 공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전 해외까지 4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 커피 선별기 브라질에서 가져온 생콩 선별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명규 사장님 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때는 아직 우리 골목 커피 전문점이 없은 시기입니다. 그냥 우리 그 뭐예요? 다방에서 그 맥스웰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걸 계란 뚝 땡기고 쌍화차도 마시고 그런 다방 문화 지금도 몇 군데 대구에 남아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이 친구는 커피 명가를 창업을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이거 대구 브랜드입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창업주입니다. 장님입니다. 네. 얼마입니다. 40세가 넘습니다. 요 봉덕동 그 경린여고 앞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할 때는 이 친구하고도 너무너무 내 참 좋아하는 친구 그 후배고 막 좋아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 살 돈이 없어가지고 드립커피를 시작했어요. 드립커피는 그냥 건종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갈아서 로스팅해놓은 콩을. 지금 본점은 버버본점 하고요. 봉덕동에서 창업을 2008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점 여러 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사장 지금 결혼해서 아들, 딸 두고 있습니다. 이 부인을 제가 참 가족들이 잘 아는데 진짜 부인이 헌신 아니게 어떻게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사업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사원들도 잘 키워주시고 지원해주고 진짜 인재다. 인간성입니다. 혹시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 길거리 지나시면 경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라로사 커피입니다. 강릉에 있습니다. 이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1990년에 커피 명가가 대구에서 오픈을 했는데 강릉에 뺏겼습니다. 주도권. 테라로사 커피가 강릉에 가면은 이 매장입니다. 이 사장님은 은행원이었습니다. 나이 40 넘어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박입니다. 강릉 커피 축제가 해마다 열립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릉을 이 축제에 참여합니다. 강릉을 물리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로사 김용덕 사장님이 최초로 스페셜티 고급 커피 전문점을 냈고 매장당 매출액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스타벅스가요. 지금 1580개의 매장이 있다면은 총 매출은 있지만 연 매장당 매출액이 12억입니다. 근데 투썸 플레이스가 대기업이잖아요. 3억 3천만 원인데 테라로사는 23억 3천만 원. 매장당 연 매출액이 23억 매출액입니다. 스타벅스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 테라로사에서 한결같이 우리 커피 애호가들은 이 스타벅스 매장을 찾고요. 지금도 매출액이 연 360억. 직원이 300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먹여 살리는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다. 커피 명가 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데 못했는 거죠. 유동커피입니다. 제주 서귀포강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에서 산지대학 다니다가 대구 보건대학교로 와서 저한테 2년 동안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습니다. 농띠. 근데 졸업을 하고 대구에서 직장생활 커피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자기 서귀포 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서귀포 가면은 저 이중석 거리 맞은편에 조그만 가게입니다. 여기입니다. 이름이 서유동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데 창업을 했는데 돈 엄청 벌었어요. 전국 프랑스 파리전까지 해서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은 서울에 가서 취업 창업을 안 해도 성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대구 저 팔공사 꼴짝에서 창업해도 사업 아이템만 좋으면은 성공을 하고 돈도 벌고 그 지역의 경제도 도움이 되고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안 가도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작입니다. 서귀포 가면 들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한국커피협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커피협회 설립을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2004년에 커피과를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을 했는데 40명 모집 쪽을 했는데 100%. 너가 입학하면은 바리스타 자격증 줄게 했는데 한국에는 바리스타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주에 있는 나주대학이라고 지금은 그 고구려 대학이라고 지금 학생이 없어 난립니다. 거기에 김윤호 교수 전남대학교 화공과 출신인데 이 친구는 커피를 배워가지고 커피과로 바꾸고 커피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야 김윤호 교수 일로 온나? 내가 대구에서 제가 좀 사주고 야 우리 단체 하나 만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 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2005년 9월 9일에 한국 커피교육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커피교육협의회를 먼저 만들어서 상기 영수대학에 있는 허경태 교수는 저보다 10년 선배님 회장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그해 우리 학생들 졸업하기 전에 제2회 바리스타 시험을 봤습니다. 이때 9월 9일 창립총회를 상기 영수대학 가서 여기 이때는 좀 2005년은 지금부터 20년 전이니까 조금은 젊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연역이 이렇게 이어지고 제가 아마 두 번째 회장을 했습니다. 네, 2대 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쭉 이어져서 2017년 4월에는 마포에 사업을 구입을 했습니다. 바리스타가 한 해 우리가 한 50만 명 정도 바리스타를 자격증을 줬습니다. 이 수익 사업으로 대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지난번에 정기총회를 했습니다. 2월에 서울 가든호텔에서 금년 예산 71억입니다. 한 해 돈을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많이 지원을 하는데도 27억을 다 못 쓰고 2월을 시켜서 제가 그랬습니다. 돈 좀 팍팍 쓰라. 장학생도 더 주고 장학금도 더 주고 어렵게 커피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줘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 이게 우리 그 마포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회장만 딱 하고 바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공인회계사에다 완전히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인간은 농식품부에서 우리가 인가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 연말에 107회째 바리스타 시험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바리스타의 90%는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에서 자격증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회원, 기관회원, 홈페이지 회원, 자격증 사업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격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마포 사옥에 우리 상근 인력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해 한 5억 정도 들어요. 그 월급도 좀 후하게 주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와 식품을 가르친 교수님들 같이 학술 잡지도 연 2번 한 해 논문집도 이렇게 발간하고 있고 책도 이렇게 많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요중에 제일 끝에 바리스타가 알고 싶은 커피 약하는 건 제가 지은 책입니다. 예, 그때 회장으로 있을 때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뉴스 소식지도 이렇게 발간하고 있고요.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과 학생들을 졸업할 때는 바리스타 상도 주고 있고요. 장학금 주고 바리스타 사관학교도 하고 있고 청년들이 커피 창업하기 전에 창업 오픈 랩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 커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영도 수업이 참 입지적으로 좋습니다. 그 지금도 가면 그 뺑 돌아가면서 바닷가 전부 커피집입니다. 그 영도 구청장님이 축제를 해서 우리가 연 한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춘천에도 커피 축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강릉은 뭐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이미 잘 돌아가기 때문에 21년부터 춘천에도 커피도 시작했다고 춘천시장님이 했습니다. 그럼 대구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36년에 다방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천재학 이인성 씨가. 지금 아마 다 잡고 하신 분이죠. 그 다음 46년에 중구 녹향. 아마 그 중앙공원 앞에 있는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녹향은. 최초의 클래식 다방이었다. 르네상스 음악 다방도 있었고요. 또 왕비다방, 미도다방. 여기 이제 대구의 커피 역사가 되겠고, 그런데 대구가 커피 명가가 90년에 창업을 했고요. 다비치 커피 있죠? 97년에 창업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최근에 굉장히 힘든 목한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핸즈커피, 마사커피, 더블릿지, 커피 맛을 아는 남자, 바리스타 비, 이게 전부 다 대구 브랜드고, 베스커피, 이것도 이 젊은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고, 본봉은 곳곳에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그 대구 브랜드입니다. 마시그레이 뭐 등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의 커피 정책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대구에도 커피 지도 대구시에서 관광자하고 연계한다고 이렇게 시에서도 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 2003년에 커피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커피 도시입니다. 제가 학과장을 했었거든요. 이때 요거 신설해놓고 바로 산업협력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은, 그리고 바로 원두커피의 시장이 급격하게 곳곳에 다방이 없어지고 커피 전문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때 드라마도 1호점이 커피 프린스 1호점이 방영돼가지고 아마 이게 SBS MBC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SBS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스타도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 세계 바리스타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구의 바리스타들이 이와 같이 수상한 경험도 있고요. 대구의 커피 매장 수를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커피가 33개, 명가 25개, 33개 해서 쭉 해서 엔젤리너스가 72개. 대형 브랜드, 엔젤리너스는 롯데그룹에서 운영하는 그거고요. 스타벅스, 카페베네도 아마 미국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토종 브랜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원인 분석은 사장님들이 잘못은 아닌 것 같고요. 대구가 특별히 더 보수적인 것도 있고 관광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륙도시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강릉이 그래서 성공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매장이 이렇게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커피 전문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창업되고 있고요. 대구 광역시 안에 크고 작은 카페 매장이 한 5,000개가 넘습니다. 유난히도 우리가 커피는 가까이 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 분석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스타벅스가 99년에 처음 서울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겼습니다. 처음. 그 이후에 막 급속하게 대구 엑스코에서 여같이 2011년에 처음 우리 커피 박람회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때는 대구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바로 대구시에서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아서 이 엑스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커피명가 사장님하고 같이 공동위원장을 하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그때 그 엑스코에서 230개 부수를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렇게 2012년에는 제2회 커피 박람회를 진행을 했고요. 이때 73,000명이 연인원이 4일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의 광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커피 박람회 할 때의 광경 사진이고, 22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대구 커피 카페 박람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제가 안전에 이렇게 관여 안 합니다. 지금은 그 문화뱅크라는 기획 전문 회사에서 대구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뭐 로스팅 핸드리들이 대회도 있고요. 자, 이래 대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커피 산업부터 로컬 커피 산업부터 강릉이 질투나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안정규 사장님, 대구시 행정부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대구 단체 커피 단체를 하나 만들겠다 도와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법인 대구 커피협회를 만들자. 네,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15일 엑스코어 서반 324호에서 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안명규 사장님을 초대를 하고요. 그때 행정부시장 직접 와서 축사를 해줬습니다. 하병훈 부의장도 오셨고 그래. 그래서 전 그 주구청장 하셨던 유승영 뭡니까 청장님, 제가 고문으로 부탁받고 좀 자문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해주고 있고. 그때 이제 그날 행사 때 창립총회 행사 때 했던 내가 그때도 그 발전 노래를 좀 불렀습니다. 행정부시장 들으라고 이 커피 산업 살려야 된다고, 그래야 대구의 청년들이 서울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날 이제 총회하고 창립총회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아까 그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를 할 때 제가 발표를 했던 요지 중에 요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대구에 있는 토종 브랜드만 대상으로 하자. 회원은 스타벅스 안 돼, 엔젤리너스 안 돼, 투썸 안 돼. 대구에서 창업한 브랜드만 하자. 그래서 사전법인 대구 커피협회에서 지금 안명규 사장님과 헨즈커피 김정도 사장님은 매년 연말이나 한 1월, 2월은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브라질, 콜롬비아를 방문합니다. 1년 쓸 생콩을 다 주문을 해놓고 오셔요. 그런데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매장, 개인 매장은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사전법인 대구 커피협회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대구시 구군별에 있는 카페를 대상으로 이 생콩을 로스터리 카페, 로스터리 카페라는 무슨 뜻이냐 이러면은 로스팅 머신을 둔 콩 뽑는 기계를 둔 카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카페는 그걸 못 둡니다. 왜? 소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그 기계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커피콩을, 생콩을 원두로 커피 생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2색입니다. 아무리 씹어도 커피 향이 없습니다. 맛도 없습니다. 색깔도 그냥 뭐 우리 엷은 녹색, 엷은 파란색, 뭐 어떤 12색 저쪽에 있는 기름 옷걸이 저런 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0분 동안 150도에서 210도 그 사이에 로스팅을 잘 함으로써 볶아집니다. 그러면서 커피의 향과 맛이 성분과 향기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굉장히 정교한 기술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그대로 다 버려요. 그래 개인 카페에서는 이걸 세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협회에서 생콩을 사서 로스터리 카페에 먼저 좀 줘라. 그러면 2단계 이 로스터리 카페는 OEM으로 로스팅을 그러면 생두라 그러고 볶음콩은 원두라 그러거든요. 그 원두를 로스터리 카페에서 했는 거를 다시 로스팅 능력이 없는 개인 카페에 싸게 좀 줘라. 이 사업을 하고 그러나 대구 커피협회에서는 이익을 조금씩만 남겼으면 좋겠다. 먹고 살 만큼만 있었는데 이걸 큰 돈 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들이 장사 잘 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수성구에 있는 제 경북대학 후배가 부인이 창업을 했는데 골목에서 딱 혼자 했습니다. 대만. 남편이 큰 회사 다니는 거 다 사표내고 나와 둘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사업이라는 거죠. 월급쟁이는 저도 월급쟁이입니다만은 뭐 지금도 월급쟁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역시 돈 벌려면 물건을 만들어가 팔아야 돼요. 그래야 뭐 어쩌면 또 부도도 날 수 있겠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업,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창업한 이제 시작된 카페들이 먹고 살지 않겠나. 그 다음에 베이커리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커피만 가지고는 매출 안 나옵니다. 빵 같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골목 카페에서 빵을 같이 못 만듭니다. 그
그 베이커리 그 제빵사도 굉장히 좀 복잡한 기술이거든요. 잘못하면 다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이킹 재료를 법인에서 공동 구매를 해서 베이커리 카페에 개설해서 재료를 주고 거기서 빵을 해서 매일 OEM 생산 주문을 미리 받아가서 그 OEM이라고 해서 주문자 생산 방식이 OEM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만큼 빵을 제조해가지고 굽어가지고 베이킹해서 이른 아침에 골목 카페에 저 수성구에서 북구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수성구 카페는 수성구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빵을 굽어가 골목 카페를 내일 아침 주면은 신선한 빵이 공급이 되고 됐다. 그래야 그 카페도 먹고 살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객들이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매출이 올라가고 이익도 감히 못하는 거죠. 아마 스타벅스나 저쪽에 투정 가보십시오. 빵을 얻는 데가 없습니다. 다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을 대구 사단법인 대구 커피협회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또 제가 그 양명기 사장님하고 이제 아직 그 인가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대구시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중기부 가서 사업도 가져와서 장사 잘 되도록 좀 도와주자. 국비 좀 따와가지고 그 얘기를 대구 사단법인 대구 커피협회 하고 제가 지금은 뭐 현직 부총장이 아니기 때문에 바쁘기는 이런 2월, 3월, 4월은 너무 오늘 또 12시에 뉴욕에서 손님과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심을 좀 대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을 같이 대구 커피협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대구 커피협회를 좀 살리고 대구의 커피 산업이 살면은 19, 20살, 20대 청년들이 다른 분야는 또 모르겠는데 식품 쪽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 또 우리 대구보건대학교, 영진전문대학, 경영문화대학 이런 등등에서 식품을 전공하는 외식산업 쪽의 학생들이 제발 대기업 수도권으로 안 가고 대구에서 월급은 적지만 직장생활을 좀 하다가 창업을 해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작년 퇴직하기 전까지는 학과에서는 이제는 지금은 학과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두고 봐라. 자네들이 대학 들어올 때는 아마 자네들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 좀 못해가지고 공부 잘했으면 여기 오겠어요. 뭐 서울로 가고 뭐 경북대학에 뭐 부모님들이 가는 데로 갔겠죠. 자네들이 공부 좀 못해서 여기 왔지만 두고 봐라. 자네들 나이 50 됐을 때는 자네들 동기들보다 공부 잘한 자네들 동기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할 거다. 창업해. 도전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별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균형발전의 한 일을 담당하는 커피 산업 이쪽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인력들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대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데 그런 일이 이 정도에서 멈추고 여기서부터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대구 시민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 위치에서 뭔가를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그 강의해 주신 장성민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4월 20일 날입니다. 20일 날은 강사님이 우리 수석부회장 서상한 선생님 아셨나? 수석부회장님이 제시한 강의를 할 겁니다. 그 프랑스의
빼앗겼던 외 규정과 의궤 이걸 우리가 새로운 경기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조사를 하실 거고 그 다음 둘째 시간에는 장진호 박사님 몇 차례 강의하셨습니다. 속담의 의뢰 두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4월 20일 날이 요일은 수요일이십니까? 수요일이십인데 목요일입니까? 예. 목요일. 나는 화요팀인데 목요일로 가면 되나?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4월 20일 4일이니까 그 다음 강의가 다음 강의가 4월 26일입니다. 26일? 네. 수요일 26일이에요. 4월 26일입니다. 네. 아니, 아직 안 가면 26일이 수요일입니다. 20일, 26일. 그날 또 김홍열 부회장이 누가 세우면 안 되는 명당 강의하실 때고 둘째 시간에는 알고 보면 재미있는 불교음악 불락사라는 절에 주지 스님이 오십니다. 지리산에. 그래서 아마 저도 그분 강의는 처음 들어봅니다. 불락사.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은 언제라도 강의 날짜만 잘 기억하셨다가 오셔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사료를 지금 알고 계시죠? 첫 시간 강의는 우리 회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돈도 없다. 한 3만 받고 3만 드리고 있습니다. 3만 드리고 있고 둘째 시간 강의는 7만 원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장성주 박사님이 받은 강사료를 우리 기부를 하셨다 하네요. 네. 지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셨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는 요일별로 이렇게 이제 나오시도록 만들어서 강의에 참석하시는 회원이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라 다행인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끝이 없잖아요. 빈자리 이것이 좀더 여기까지 없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 모두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주에 나왔지 이제. 가서 나왔지.